이번 주 그 빅7 종목 가운데서 5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오늘 바로 2개 기업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그 주인공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두 종목 모두 좀 조정을 보였는데 실적 어땠나요?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좋긴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기대치가 워낙 투자자들이 높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때다 싶어서 뭐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듯이 자극이요? 네, 자기란 걸 비유를 했지만 네. 이제 작년에 뭐 올해 초까지 이제 계속해서 뭐 빅테크 업체들이 뭐 순위를 주가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AI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영향이 큰데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실적이 뚜껑을 열어 보니까 실적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애저라고 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AI 기능을 더해지면서 뭐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지금 2자릿수로 상승을 했죠. 네. 기존에 또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효과도 입었기 때문에 뭐 매출면 순이익면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 뭐 외 거래에서도 그렇지만 뭐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건 뭔가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예상치를 분명히 충족시키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가장 주력 분야는 역시 광고 수익 아니겠습니까? 광고 매출만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떤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떨어뜨릴 이유를 찾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내용이 과연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뭔가 호재를 쏟아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걸 하나도 흡수를 못하는 것 같은 건 제 느낌인가요? 우리나라는 뉴욕이 아니니까요. 근데 글로벌 지구촌 우리 네. 하나잖아요. 네. 지구는 둥글고요. 네. 그런데 왜 흡수를 못하죠? 우리가 한국어를 쓰잖아요. 거긴 영어를 쓰고요. 영어 쓸 수 있어요. I can speak English. 예, you can. 하세요. 캔트. 네, 예, 저는 예.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어제 뭐 미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오늘 밤에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채권 시장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글로벌하게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만 떨어진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러셀 2000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빅테크만이 이끌고 있는 빅테크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 다들 이제 선반영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2024년도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 눈높이를 맞춰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AMD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시간 외 차트입니다. 어닝콜이 나오고 난 뒤에 발표 나고 난 뒤에 이제 어닝콜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 CEO가 이렇게 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보합권까지 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외에서는 오히려 이제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보합권까지 혹은 양전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아서 오늘 밤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자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이제 오늘 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구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시외에서 반등 없이 쭉 밀린 모습이고요. AMD 같은 경우에도 반등 없이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했던 이 세 가지 기업을 놓고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그리고는 이 세부 실적을 까보시면은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저,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애저가 전년 대비 3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클라우드가 성장한다는 것을 AI의 성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 혹은 우리가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그 AI 서비스를 결제할 것이다라고 의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뉴욕 증시 전체를 놓고 보시면은 핵심이 되는 기업은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를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소화를 하고 올라갈 것인가. 이 두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지켜볼 포인트가 있고요. 오늘 밤에 FOMC에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있는 애플의 실적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애플이 어제 되게 큰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애플 스토커라고 불리는 거밍치라는 분이 범행치.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 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1월 달에 중국 내에 아이폰 판매량을 봤더니 20에서 30% 정도 전년 대비 이제 평년 대비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격을 내렸는데도 이게 안 통하는군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가 약진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폴더블 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도대체 폴더블 폰을 언제 할 것이냐? 그거 계획 없다라는 거고요. 네. AI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이슈가 좀 없다 보니까 과연 금요일 날 애플의 실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요 일봉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게 밀리면은 조금 이제 나스닥 전체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고 나스닥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제 장 마친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2월은 좀 쉬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트위터와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비싸다라는 점, 비싼 걸 소화할 수 있겠냐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미장 전체가 쉬어갈 거냐에서는 한 가지는 보셔야죠. 어제 다우존스는 올랐습니다. 네, 다우는 사상 최고치였죠.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또다시 순환매가, 미국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주목하시면서 내일 아마 여기 나와서 제가 이제 쾌한 얼굴로 FOMC를 다 보고 와서 쾌한 얼굴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QT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금리 인하는 언제 될 것 같다, 뭐 그런 부분 여전히 빅 이벤트가 남아 있으니까 네. 오늘은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오늘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순재 교수님은 아침에 이제 빅테크 새벽 실적 발표한 내용을 네. 보고 이거 우리 장에 좀 영향 미칠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이제 테이버 보스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MS나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 가장 엣지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의 여파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의 주된 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은 26%, 그러니까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클라우드가 성장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AI 관련된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검색에 대한 광고 매출이 줄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옛날의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글 주가를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AI 관련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AI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금 반신반의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는 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HBM3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4분기 실적이 조금 나아져 보이는 게 HBM3나 이제 DDR5와 같은 이제 고성능 제품군의 이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AI 관련된 이제 미국 빅테크의 AI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HBM3와 관련된 매출도 올해는 계속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장비단의 기업들은 뭐 만약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한 이야기가 아침에도 계속해서 도배가 됐고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AI 관련해서 더욱더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다른 쪽에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 AI 관련한 종목들 하면은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사실 작은 기업들 위주잖아요. 그리고 뭐 AI 큰 종목이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오늘 네이버도 큰 반응이 없네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 낙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의 실적과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월 달 내내 지속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름이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에 이제 발표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AMD가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한 빅테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거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GM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애플과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네.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2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2024년도 기준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해 가지고 네. 성장이 없을 거다라고 플랫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이 부분 빠졌죠? 때문에 AMD도 빠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매출 관련된 이제 DDR5 메모리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준순의 고수 축제는 조금 더 뒤에, 손석우 고수 AI 기대치 높았는데 2% 부족한 느낌, 이재규 고수 디커플링을 끝내자, 테이블 고수 가격 부담 이겨내야 아니면 코스피도 무너진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